당신 오빠가 등기에 등록 밑에 가고 앉아있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놓고 멘트하고 저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경남 디지털 뉴스팀의 윤주화 기자입니다. 얼마 전 MBC 경남에서는 불법 폐기물로 추정되는 골재 더미가 행정 처리 과정에서 순환 토사로 둔갑돼서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4차례 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사를 취재한 이선영 기자를 모시고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폐기물로 추정되는 골재 더미가 있었다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요.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자세히 육안으로 살펴보기 어려웠는데 이제 산처럼 쌓인 이 골재 더미 가까이서 가보니 10cm 이상의 타일과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면 변기 뚜껑 조각부터 청소기 부품, 호스, 정체불명의 끈덩어리, 그리고 가위부터 블라인드 부속품까지 다양한 생활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골재 더미의 양은 의령군 추산 1만 톤이 되었고요. 이거 높이를 따져봤을 때 약 자그마치 60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 폐기물인지 순환토사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었나요? 네,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의령군은 일단 이 폐기물 더미에 대해서 토양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중금속이 기준치의 3배가 넘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가 마창진 식수원이 낙동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순환토사로 확인이 돼서 그 공연의 성토용으로 사용이 됐다면 그 위에 묘가 조성이 되는데 쓰레기 더미 위에 묘를 짓게 되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려가면 이제 식수원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령군은 이걸 검사를 바탕으로만 이제 3월 31일까지 치우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렇지만 이거를 폐기물 더미가 아닌 순환토사로 봤기 때문에 기준 중금속 기준만 충족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가벼운 판단을 내렸던 거죠. 한마디로 순환토사로 바뀌면은 처벌 수위가 약하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순환토사로 판단되면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폐기물로 판단이 되면 최대 영업 취소까지 큰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큰 사안 같은데 이게 취재 후에 기사화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왜 그랬나요? 이제 법적인 기준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이런 법적 근거가 굉장히 모호해서 최대 지름이 10cm 이하,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 이하. 근데 저희가 부피를 다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전문가분들에게 많이 자문을 구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보류가 한 달 정도 좀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뉴스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와 또 어떻게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내용을 접하고 조사를 끝내놓은 상태여서 이 업체가 의령 군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폐기물인지 순환토사인지 이 여부를 짚지 않으면은 묘원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후속 기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기사를 놓지 않고 계속 취재를 했던 것 같고요. 추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11월에 행정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그 한 달 뒤인 12월 1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해당 행정 판단을 내린 의령군 환경과에서 회의석상에서는 공식적으로 폐기물이라고 발언을 한 게 회의로 계속 확인이 되었고, 이 내용을 근거로 이제 보도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도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핵심인 것 같았는데 그 폐기물 업체가 의령 군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네, 폐기물 업체에 2018년까지 대표 이사를 하고 있었던 이모 씨가 있는데요. 이모 씨가 의령군의 김봉남 의원과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대표이사, 사내이사 자리를 내려놨지만 의령군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상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김봉남 의원의 친오빠도 이제 회사의 사내이사를 하고 있다가 2월 10일에 이제 자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김봉남 의원의 소관위원회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추가 취재를 하면서 보도를 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MBC 경남이 보도를 하고 나서
행정사무조사가 또 열렸다면서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이제 이게 11월에 행정 명령이 내렸는데 지금 약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골재더미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이거 불복 의사를 표했다고 생각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신문도 하고 이제 위법 행위가 확인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해당 조사 기관에 넘겨서 조사를 더 강력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또 취재할 거리가 또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어떤 식으로 그 업체가 대응을 할지 저희가 아마 후속 보도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전문가들보다는 이제 군 의원들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감사원 등에도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취재가 우리 이선영 기자에게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MBC 경남에 와서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잡고 했던 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선배님들이 조언이나 정보를 넘겨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오로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파보고 싶다는 의지하에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연속 보도가 나갈 수 있었던 게 처음이어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남달랐던 기억 같습니다. 오늘 이선영 기자와 한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후속 보도가 나오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